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를 지내고 저희들이 첫 번째 담담타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도 다 지역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 민심, 추석 민심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김영남 의원님은 수원 지역구시죠? 예, 수도권 그렇습니다. 민심 좀 전해주세요. 근데 민심은 사실은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를 어떻게 좀 살려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뭐 대부분의 그 국민들께서는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그 경기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리고 추석 연휴에 그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네네. 사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합의를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논란이 오늘 내내 정치권을 그렇습니다. 들썩였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안심번호를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그래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 정확하게 내용이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알겠어요. 제대로 예. 바꾼다는 건데 정확한 내용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보다는 당장 민생이 살림살이, 먼저. 예, 민생이 너무 어렵다. 네. 그래요. 예. 저 강동원 의원님은 전북 남원 순창 지역구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네. 호남 민심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수원에서도 민생 문제 때문에 고민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네. 시골은 더 어렵죠. 아, 예, 저는 이제 전통시장, 남원시장과 순창시장을 다 돌아봤는데 이틀 네. 동안 뭐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시골인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추석 때와 구정 때는 재래시장이 가장 아주 그냥 성황해야 되는데 그 시골에 있는 그 농협협동조합에서 제수물품을 전부 이 각 마을별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아하. 전남 여수에서 사다 직접 공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아주 그냥 재래시장까지, 예, 전통시장까지. 엉망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구나. 뭐 이런 것을 생각했고, 뭐 시골인데요. 이 저 호남은 정치에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네네. 뭐 요즘 뭐 신당 문제랄지 네네. 또 제 지역은 이제 순창 거기에 지금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죠. 예. 이분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여러 가지로 그 출마합니까 거기서? 뭐 그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네. 문재인 대표보다는 네. 뭐 신당 쪽을 더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뭐 이렇게 저 조사에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조사가 아마 작년쯤 됐을 것 같고요. 예. 네. 뭐 사실은 호남에서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네.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건 왜 그러냐?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잘해라 하는 채찍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잘못하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새롭게 창당해서 갈 길 가라. 뭐 그런 것은 또 아니란 말이죠. 분열은 안 된다. 네네. 네. 잘하라는 채찍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호남 민심이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정치 현안 오늘 사실 하루 종일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그걸 내홍이라고 그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이 공천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하는데 그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늦춘 것인데 오늘 새누리당 의총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원래 오늘 의총은 사실은 이제 공천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 아니었고요. 네.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이제 주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 그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28일 날 네. 양당 대표 간에 안심번호를 이용한 이제 공천제도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있으면서 이제 그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의총 직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의 당론은 소위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예. 그 경선 날 특정 장소에 예.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들이 직접 다 같이 가서 가는 거죠. 예.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투표하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게 야당에서 다른 소위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받겠다. 사실은 이게 여야가 같이 실시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려운 사안인데 그래서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분명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소위 플랜 B라고 하는 다른 네.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일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이제 갑자기 안심번호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왜냐하면 당론을 바꾸게 되면 그 당론을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당론을 바꾸자고 제안이나 설명이 있어야 예. 되는데 이런 중간 과정이 생략된 채 이제 안심번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안심번호가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예. 뭐 이러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제 알겠습니다. 예. 논박, 이 지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새누리당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이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의 당론이 변화된 거다. 예, 예. 그렇다면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생략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한테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이거 사과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사과는 아니고 예. 이제 양당 간의 대표 간의 합의가 갑자기 된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이제 야당에서는 기존에 그 소위 그 전략공천을 20% 이상 하면서 네. 선거인단 모집 방식에 의한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그 중앙집행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겠습니다. 소위 안심번호를 이용한 공천제를 받을지 모르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그걸 받으면서 갑자기 급진전하게 된 그 과정에 그 대한 과정을 설명. 이제 또 설명을 한 것이 사과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강동원 의원님은 이 두 대표, 김무성 네. 대표,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해서 합의해서 발표했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여야 대표가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이다. 예. 사실 우리 당에서도 혁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당무회에서 통과를 했지만 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여야가 합의되면 다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혁신이 안보다 여야 합의가 우선된다. 당연하죠. 그런 입장을 기왕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당 대표가 결정을 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분개하는 그런 수준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청와대가 연출한 제2의 유승민 사태 아닌가? 네. 김무성 대표 찍어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게 2012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경선 때 이미 도입했던 제도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국회 상설기구인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에요, 이게. 안심번호제가. 네. 그런데 왜 그때는 제기 않다가 이제 제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천권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네. 그럼 공약인데 이 공약을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당대표가 실현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 공약을 그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걸 트집 잡느냐. 예. 뭐 이런 것은 도저히 국민의 입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삼권 분립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 휘하의 청와대 비서실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친박 세력들을 통해서 네. 이것을 여야가 합의한 것을 자꾸 관여한다는 얘기는 이거 입법권에 대한 침해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모든 것은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우리가 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고 국회 구성원은 국회의원들인데 네. 여기 대해서 왜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하느냐?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지금 그럼요. 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예.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요.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이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 대표 찍어내기 아니냐. 예. 바로 이것은 얼마 전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무특보가 김무성 불가론 이거 예. 얘기하고 또 이번에 지금 유엔에 지금 연설하고 오셨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네. 청와대에서
오픈시켰잖아요. 이번에 미국을 가면 반기문 총장을 여러 번 만날 것이다. 네네. 이런 것을 이미 깔고 뭐 실제로 예. 일곱 번을 예, 일곱 만났죠. 번을 만났다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주자를 친박에서 띄우기 띄우려고 위한 하는 의도 아니었나. 예. 그거는 조금 너무 비약이 심하신 것 이건 같고요. 국민의 요번- 여론입니다.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 가신 거는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기구 회의에 참석하자 간 것이기 때문에 유엔 방문하면서 유엔 사무총장 여러 번 만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무슨 그걸 너무 속보였다 그런 아니,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예. 무슨 반기문을 총장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 번 만난 게 아니고 당연히 아니, 가서 유엔 상황상 방문하면 7번이 아니라 10번도 만날 수가 아니, 그러니까 있지만 사무총장을 여러 번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청와대 관계자의 그 논평은 어떤 그 당 공천제도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새누리당과 집권 여당 그 집권부와 여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제라는 것이 총선 결과에 아니, 있어서 그러면 가장 제가 한 말씀 중요한 묻겠습니다. 요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다 한 말씀 보니까 묻겠어요. 걱정하는 차원에서 예. 한 것이 아닌가 자, 싶습니다. 그래 질문하시죠. 네, 제가 그렇다면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지금 여야의 각 대표가 정치권의 수장들인데 네. 매번 무슨 일이든 결정할 때 대통령 결재받아야 됩니까? 아니, 그런 그건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사실은 아니,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번 일은요 철저하게 청와대에서 개입한 거예요. 여야 대표가 지금 합의를 해놓은 사항을 왈가왈부하면서 지금 개입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니, 대단한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려면 개입이죠. 사실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라고 주문한다면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번에 양당 대표 간의 합의에 있어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는 공천제도와 관련한 합의가 아니고 사실은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지금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국회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로 사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가장 그 얘기는 저도 중요한 좀 이따 문제인데 그 얘기하려고 문제는 생략 합의에 네. 이르지 못하고 네. 이제 사실은 공천제와 아니, 제가 왜 관련한 자꾸 내용만 개입이냐고 있거든요. 하냐면은 제가 지금 저 근거서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8월 25일 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 이때는 내용은 알고 아무 있는데요. 얘기도 않다가 이제 정말 이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양당의 대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합의를 한 사항을 아니 근데 자, 그거는 그런데요. 우선 몇 가지 좀 정리하죠. 지금 김영남 의원이 사실은 더 중요한, 더 급한 이슈가 있었다. 네네. 선거구제, 선거구 수 이거부터 확정했어야 되는데 공천룰을 달랑 합의하고 다른 거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종걸 원내대표도 네. 이제 같은 취지의 얘기를 네, 이미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장이 같으시니까 그건 이제 일단 논의로 하고. 네, 네. 자, 어쨌건 공천 룰에 대한 합의를 여야 대표가 했는데 청와대가 5가지의 우려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꼽았어요. 그 중에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거는 아까 이제 그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한 공간에 이렇게 그 유권자들이 와서 현장에서 투표하는 건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같은 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 국민 안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과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청와대가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 합의 내용이 약간 불분명한 것이요. 네네. 기존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안은 전략 공천을 20% 이상 하면서 전략 공천을 안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선거인단을 꾸려서 이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요. 예. 이번 양당 간의 합의 내용이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공천을 한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 지역구를 다 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하겠다고 지금 당론이 바뀐 건가요? 그 부분이 명확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예. 지금 이 돌발적인 사태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앞으로 진행돼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논의할 거다. 다만 예. 우리 당에서 20%의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가장 취약 지역인 영남이나 아니면 정말 그 가장 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길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전략공천하기 위해서 이제 남겨놓은 건데요. 네. 자, 이것은 지금 어찌됐든 이제 이 양당 대표가 합의한 이것이 진행이 돼서 법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아니, 그렇게 알고 그게 있어요. 약간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 그것은 아까 안심번호를 말씀드렸지만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하더라도 여야가 동시에 그 휴대폰을 이용한 경선을 실시하면 역선택의 문제가 많이 줄어듭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전략공천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지역구에 있어서 새누리당만 이런 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여전히 역선택의 문제가 남아있게 되거든요. 저는 이 안심번호 과정에서요. 예.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왜 역선택을 방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 과거에는 소위 말하면 오픈됐었거든요. 네. 전화번호가. 그리고 또 착신을 그냥 이 핸드폰 하나에다가 전환. 예. 착신을 뭐 한 20, 30대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그냥 조직적으로 소위 말하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없애야 되겠다 해서 2012년도에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경선 때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러면 역선택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틀린 얘기인 게요. 그러니까 양당이 예를 들어서 이게 휴대폰 경선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어떤 그 정치 성향을 가진 아니면 투표 성향을 가진 유권자에게 핸드폰으로 여론조사가 왔을 때 자기가 양당이 공히 그 경선을 실시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쪽은 경선이 없고 다른 한쪽만 경선을 실시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방 후보에 있어서 지금, 약한 후보를 잠깐만요. 지지할 수가 예.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낯선 제도거든요. 그럼요. 잘 그동안 모릅니다. 여러 차례 예. 시행됐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행됐을 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시행이 됐어요. 전면적으로. 제 휴대폰에 안심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정의당을 지지하는데 그런데 새누리당이 조사를 하면 제가 역선택을 위해서 저 새누리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투표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질문에 방식으로는.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가 들어간다면 예.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만. 예. 아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이 또는 ARS가 기계음이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라고 먼저 물어봐서 새정치를 지지하는지 새누리를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최초의 이 대답을 제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려낼 수 없지 않습니까? 가려낼 수 없죠. 그러면 역선택은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만 예. 그게 몇 프로나 아니 가능될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예. 대세 관계 없으니까 예. 일부 역선택이 있어도 그냥 가자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심 번호가 역선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역선택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청와대가 첫 번째 지적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심 번호가 이 사생활 정보나 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에서의 그렇죠. 안심인 거지. 네. 역선택을 방지해준다는 의미에서의 안심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 때 제기됐던 역선택의 문제점, 이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는 이런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문제 그러니까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야 그게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의원도 그래서 안심번호를 채택하더라도 여야가 전략공천 같은 거 말고 이 예외적인 조항 말고 여야가 똑같이 그렇죠. 안심번호로 국민경선을 하면 역선택이 최소화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건 동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 당무위원회 통과된 게 20%라고 하는 것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건 제가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새누리당이 기존 당론 변경과 관련된 진통을 겪고 있듯이
새정치연합에서도 혁신안이 이제 당론화되어 있는데 이 당론이 뭐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 절차를 앞으로 밟겠다 또는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게 통상적으로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이거 하나는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전 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라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몇만 명이 됐든 또는 뭐 지금 새정치 쪽은 1000명의 선거인단을 지금 상정하고 있으니까 표본을 뽑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선거구의 유권자가 뭐 13만 명에서 20만 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명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쪽에 조직원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전화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문제거든요. 두 번째 제기한 것은 그러니까 조직이 센 사람이 유리하다. 근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는 사실은 어떤 경선 방식을 택하더라도 사실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여론조사 경선이 됐던 아니면 소위 그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사실 조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유리할 또한 수밖에 없는 동시에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거고 그것도 맞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정치인들은 좀 걸러내고 좀 새롭고 유능한 인물들을 충원하는 방식으로는 이 방식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서 좀 반론을 제기해요. 그 반론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현역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 인지도가 좋은 이미지의 인지도가 있고 나쁜 그렇죠. 이미지의 인지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역이 자기 지역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정말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낙제점이라든지 그러면 지역에서 바꿔줘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예.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상대방이 대상자가 자기가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예. 이게 뭐 인기가 좋든 인기가 없든 일단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가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위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치고 예외도 있다. 예외도. 예를 들면 제가 그 예외의 케이스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제가 저는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분은 사선에 도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르는 분이 없죠. 청와대 정무수석했고 당 원내대표였고 예결위원장이 있으니까 뭐 엄청 캐리어가 좋은 사람이죠. 스펙도 좋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기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정치 신이다 하더라도 현역이 잘못하면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보니까 이게 진짜 뜨겁네요. 오늘 이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고 국민 안심 경선 문제만 가지고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미진한 말씀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저희들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 이 강동원 의원께서 지금 농촌 지역구 문제는 꼭 말씀하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뭐 제가 조금 월권을 해서라도 그 말씀은 제가 기회를 짧게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무슨 농성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내일 국회에서 9시에 농성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농촌 지역을 지키기 위한 의원들의 이 몸부림이 이건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이 서울이 1000만, 경기도가 1200만, 인천이 300만 해서 이 수도권에만 2500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반절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10석이 또 늘어나요. 자, 그렇게 된 데다가 광역시 있잖아요. 6개 광역시까지 합치면은
이게 그냥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집중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네네. 경기도가 54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를 합해야 54명이에요. 예. 이게 지금 과연 국토의 균형 발전에 맞는 제도인가? 심각하긴 해요. 아니 예. 그래서 저희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비례대표를 못 줄이겠다고 해서 지금 의원 정수에 대한 아니, 합의를 저도 그것 못 하고 있는 때문에 겁니다. 그것 예.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에 굉장히 불만인데 예. 그러면 왜 비례대표는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못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저희와 입장을 문제를 같이 하시네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농성에 들어가신다니까 아니, 예,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더 깊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충분히 이 정도면 문제 제기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기회를 또 저희들이 준비해 네.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